다른 차이보다는 이 제품들이 개발된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제조사 측에서는 제품이다 이렇게. 안녕하세요. 구강내과는 처음이지의 우건철, 이정은 원장입니다. 와. 네, 지난 시간에는 보톡스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봤죠. 이번 시간에는 보톡스를 맞아야겠다 결정하신 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을 Q&A 형식으로 하나하나 알려드릴게요. 보톡스 주사의 간격은 일반적으로 보톡스 약의 유지기간과 내성 위험도에 따라서 결정되게 됩니다. 우리 몸에 보톡스 약제가 들어오면 그 약효가 몸속에서 지속되는 기간은 3, 4개월 정도로 알려져 있고요. 그 이후부터는 몸속에서 약효가 떨어지면서 힘이 빠졌던 근육에 서서히 힘이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주사 맞기 이전의 힘으로 100% 다 돌아오는 데는 6개월 혹은 그 이상의 기간이 걸리게 되고요. 통증 목적으로 보톡스를 한 경우에는 통증이 다시 재발하는 시기 혹은 이제 근육의 힘이 다시 돌아와서 턱에 이제 무리를 주게 되는 시기를 봐서 보통은 3에서 6개월 정도의 간격을 두고 주사를 하게 됩니다. 통증이 3개월 이내에 다시 일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3개월 이내의 기간에 너무 여러 번 주사를 하는 거는 내성 위험도를 높일 수 있어서 최소한 3개월 이상의 텀은 두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보톡스에 내성이 있는 경우에는 효과가 전혀 없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 지인분이 그러신 분이 있었는데요. 이분에게 저도 이제 보톡스 효과를 주고 싶어서 좀 간격을 1년 이상 길게 휴지기를 가지고 주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때 용량을 좀 더 고용량으로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효과가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해결책이 따로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다른 타입의 보톡스를 놓을 수도 있긴 한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허가받은 그런 약으로 들어오지는 않아서 보톡스 타입 A형에서는 여러 가지 제조사들의 보톡스들이 있지만 내성이 한번 생기면 다른 제조사의 보톡스를 맞는다고 하더라도 큰 효과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일부 논문 중에서 일반적인 다른 보톡스 제제에 내성이 생긴 환자들에게 퓨어한 그냥 톡신 자체만 있는 제품들, 예를 들어 뭐 제오민이나 코어톡스 같은 제품들 주사했을 때 효과가 일부 있었다는 보고는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케이스로만 발표가 된 건데 제 생각에는 그런 경우는 일반 다른 보톡스 제제의 이제 복합 단백질, 그 효과를 내는 보툴리는 독소 외에 다른 부산물에 대한 항체가 있었던 분인데 제오민 같은 제품에는 그런 복합 단백질이 없으니까 그런 제품에만 효과가 좀 있었다라는 결과를 보인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내성이 있는 분들이 만약에 제오민이나 코어톡스 같은 제품을 사용해 본 적이 없다고 하시면 한번 시도해 볼 수 있는 방법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여기에서는 포화의 개념이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보톡스가 어느 정도는 용량 베이스로 용량이 올라가면 효과가 좀 더 좋아지는 건 있지만 우리 10사람이 끝낼 일이 있다고 했었을 때 막 30사람이 모여서 한다고 해서 좀 더 빨리 끝날 수 있지만 그게 일이 막 3배 더 빨리 끝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보톡스도 마찬가지로 용량이 뭐 25유닛 정도가 들어가서 해결해야 될 이 문제를 뭐 50유닛을 놓다든지 100유닛을 놓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용량이 막 늘어났었을 때 거기에 맞춰서 효과가 엄청 늘어나는 거는 또 아닙니다. 그래서 논문을 저희가 좀 찾아봤었을 때 한 근육에 대해서 특히 교근 정도 되는 사이즈의 근육에 대해서는 25유닛을 놨을 때 그 용량 대비 가장 효과가 좋았다는 보고가 있고요. 한 30, 35유닛 정도로 용량을 올렸었을 때는 그 용량에 맞춰서 어느 정도 효과가 같이 올라가지만 그 이상을 주사했을 때는 그만큼의 효과, 가격 대비에 그만큼의 효용이 있다고는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불필요하게 과용량으로 주사하는 경우에는 내성 생길 가능성이 그렇죠. 높기 때문에 별로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유닛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단위의 일종인데요. 보톡스가 효과를 냈을 때 그 효과를 낸 용량만큼의 단위를 우리가 유닛이라고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보톡스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어떤 보톡스에 대해서는 그 효과를 내는데 한 250유닛이 필요하고 어떤 보톡스의 경우에는 그 효과를 내는데 100유닛의 단위가 필요한 그런 것들을 정제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이제 유닛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사용하는 일반적으로 시중에 있는 제오민이라든지 코어톡스라든지 나보타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100유닛이 할 수 있는
그 역할에 맞춰서 그만큼의 용량을 넣은 것을 이제 100유닛이라고 시중에 나오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병원에 내원하셔서 보톡스 설명을 들으시면 뭐 외국산 보톡스가 국산 보톡스에 비해서 훨씬 비싼 거를 보실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는 외국산 보톡스가 뭐 엘러간의 보톡스 제품 혹은 이제 독일의 제오민 제품 뭐 요렇게 두 가지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외국산 보톡스인데 다른 차이보다는 이 제품들이 개발된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임상 연구가 많아요. 그래서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제조사 측에서는 안정성이 입증된 제품이다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국산 보톡스들도 요즘은 잘 정제돼서 잘 나와서 효과 같은 경우에는 외국산 보톡스와 크게 차이는 없어요. 다만 이제 각 보톡스마다 특수한 좀 성향 같은 거는 있을 수 있는데요. 우리가 얘기하는 그 엘러간의 보톡스사의 보톡스가 가장 역사가 오래된 제품이고 임상적으로 가장 기준이 돼서 연구가 되었던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독일의 제오민 제품 같은 경우는 내성 위험도를 아주 줄인 그냥 순수한 그 보툴리눔 독소 자체만을 정제해서 만들었다라고 홍보가 되고 있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그것과 비슷하게 한국의 제품들 중에서도 코어톡스라는 제품이 있는데 그 제품이 제오민처럼 복합 단백질을 빼고 순수 독소 위주로 정제된 제품이라고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제품이 더 좋다라고 하기보다는 뭐 경제적인 상황이나 아니면 보톡스사들만의 특수한 특성을 생각을 하셔서 본인에게 맞는 제품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또 내성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주사를 하시는 분들은 멀치사의 제오민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메디톡스사의 코어톡스를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나라에 나온 코어톡스도 저희도 이제 같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효과가 좋고 좀 더 이제 제오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연구 기간이 길다 보니까 좀 더 안정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이런 차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선택의 문제인 것 같아요. 보톡스를 한 군데가 아니라 여러 군데 혹시 맞고 싶은데 이게 한 번에 다 같이 한 번에 맞으면 좋을지 아니면 나눠서 맞는 게 더 효과가 좋을지 궁금해요. 요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제조사의 가이드라인을 좀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가장 역사가 오래된 연구가 많이 된 엘러간의 보톡스사의 그 가이드에 따르면은 최소한은 3개월 간격은 주면서 주사를 해야지 내성에 대한 안정성이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한 번 주사를 할 때 400유닛 이내로 맞는 것을 가이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 주사를 하더라도 400유닛 이내에서 주사를 한다면은 안전하게 시술할 수 있다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턱보톡스 같은 경우에는 얼굴 전반에 다 맞더라도 100유닛 정도가 되고요. 뭐 미간이나 미용 보톡스도 뭐 50유닛을 넘어가는 경우는 크게 없어서 거기까지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보통 내성이 제일 많이 생길 정도로 많이 들어가는 뭐 종아리 보톡스 이런 그렇죠. 것들은 200유닛씩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같이 맞으실 때 주의하셔야 됩니다. 네, 보톡스 약물은 미국 FDA 기준으로는 카테고리 C에 해당하는 약물이에요. 그래서 이 약제가 태아에게 직접 주입이 되면 좀 위험할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임산부에게 어떤 위험성이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현재 나와 있는 케이스 논문들 보면 임산부들에게 부득이한 경우에 치료 목적으로 보톡스를 주사했을 때 이것 때문에 뭐 큰 이상이 나타났다거나 태아 기형이 나타났다거나 그런 케이스는 아직까지는 보고되지 않고 있어요. 네, 생각해보면 이제 그런 이유가 우리가 보톡스를 직접 혈관에 주입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보톡스 자체가 굉장히 덩어리가 큰 고분자 약물이거든요. 그래서 태반을 통과해서 태아에게까지 미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연구가 많이 되어 있지는 않은 상황이라서 꼭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출산이나 뭐 수유 이후로 주사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톡스를 맞기 전에 알아두어야 할 다양한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려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턱 보톡스에 대해 또 다양한 정보들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더 궁금한 내용은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는 다음에도 고양내과에 대한 유익한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안녕. 안녕.